예, 오늘 김현정 교수님 모시고 연구자의 어떤 기준이랄까 여러 가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체계적 문헌 고찰, 시스테마틱 리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많은 초보 연구자들한테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는 약간 범접할 수 없는 끝판왕 같은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의대생이 혹은 전공의가 그냥 공부를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연구인가요? 시스테마틱 리뷰가? 그러니까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의 오해예요. 그 시스테마틱 리뷰에 대한 오해를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시스테마틱 리뷰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연구예요. 근데 시스테마틱 리뷰가 어려운 건 연구가 어려워서요. 그러니까 시스테마틱 리뷰는 기본적으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 주제에 대해서 모든 논문을 찾는다. 모든 논문을 찾는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테마틱 리뷰는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싶은 건, 만약에 뭐 고혈압이다. 그럼 전 세계 고혈압 환자를 약을 먹었으면 효과가 있을까? 이걸 알고 싶은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샘플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샘플들은 샘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연구를 모아야만 우리의 모집단에 가까워진다, 이런 거기 때문에 시스테마틱 리뷰를 하는 건데, 연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연구는 방법이 뭐 무작위 대조군 연구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통계도 다 다르고, 이제는 AI가 나와서 통계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론이 너무 어려운데 그 아이를 내가 정리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시스테마틱 리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찾아서 그냥 모으면 되는데, 그걸, 그리고 통계도 사실은 일반적인 통계는 뭐 이렇게 뭐를 빼고 넣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통계들 선택할 게 많은데, 시스테마틱 리뷰의 통계는 그게 아니라 연구 결과를 합산하는데, 좋은 연구라고 생각하는 거에 가중치를 얼마큼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정도의 수준에서 합산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복잡한 것도 없어. 심플하게 그냥 합산하면 되는데 가중치를 둬서 합산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구들이 어떤 건 모델 1, 2, 3, 뭐 어떤 거는 뭐 PS 매치 뭐 이렇게 되면, 이 연구에 어떤 값을 갖고 와야 될까, 저 연구에 어떤 값을 갖고 와야 될까를 모르는 거지. 사실은 시스테마틱 리뷰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연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연구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영어는 해석은 했지만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시스테마틱 리뷰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 방법론 자체는 간단한데 재료가 이제 네.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게 네. 안 되는 네. 거군요. 우리가 아주 쉬운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금방금방 읽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잡한 방법을 썼는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내야 돼. 어떤 데이터를 골라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시스테마틱 리뷰는 누가 하는 게 좋냐면, 연구를 좀 많이 해본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연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스테마틱 리뷰는 누가 많이 하시냐면 초보자들이 많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환자 데이터가 없고 논문을 써야 되고 학교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연구를 해본 적도 없는데 논문을 어떻게 평가해? 써본 사람이 이거는, 야, 이건 순 거짓말이야, 이거 되지도 않아, 이런 거는 연구를 해봐야지 좀 아는 건데, 이 사람이 써놨으면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뒤에 숨겨져 있는 맥락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파악하려면 내가 이런 연구를 한 번쯤 해봤으면 그런 걸 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게 옳은지 그른지 내가 어떻게 판단하지? 여기에서 어떤 연구에 바이어스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스테마틱 거예요. 리뷰의 방법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를 재료들. 모르기 때문에 네. 문제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스테마틱 리뷰가 어렵다 생각하는데, 시스테마틱 리뷰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연구. 유행도 안 타요. 왜냐하면 지금 뭐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유행이다. 그럼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로 하면 되고, 지금 뭐 리얼월드 데이터다. 그럼 리얼월드 데이터를 하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연구는 사실은 약간 유행이 있거든요. 근데 유행도 안 따라가는데, 문제는 복잡한 개별 연구들을 잘 이해해야만 걔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근데 이 시스테마틱 리뷰를 공부하면 좋은 점은, 내가 만약에 연구자로 살 거라면, 혹은 내가 환자를 계속 보는데 계속 나온 지식들을 계속 내가 머릿속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논문을 한 발짝 물러나서 보는 데에 속속들이 가리키는 거죠. 논문을 이렇게 평가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내가 배우면, 내가 연구를 할 때 나의 연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차 연구를 하는 것과 시스테마틱 리뷰 두 가지를 다 하면 그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논문 이렇게 평가해야 돼. 그럼 난 연구 이렇게 해야 돼. 이 두 가지를 같이 효과가 있으실 수 있어요. 보면 어떤 분들은 되게 초반에 커리어 초반에 빨리빨리 이제 레벨 오브 에비던스로 올라가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맨날 워크샵만 다니고 하면서 시스테마틱 리뷰 한 푼도 못 쓰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빨리 올라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코호트 한 두세 편 쓰고 RCT 뭐 한 개 정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한 펠로우 2, 3년 차나 아니면 주니어 스텝 정도가 바로 시스테마틱 리뷰를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시스테마틱 리뷰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시스테마틱 리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 선생님이 아마 처음에 시스테마틱 리뷰를 할 때 혼자 할 때 논문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고 또 두 번 해보고 내가 그러면서 또 프라이머리 스터디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그땐 정말 잘못했구나 그런 점들을 이해하시겠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쉬우려면 좀 표준적인 연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작위 대조군 연구다라고 하면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좀 포멀해요. 그러니까 딱 뭐 환자를 어떻게 나누고 뭐 그리고 통계도 복잡한 걸 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군이 양군이 똑같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통계를 별로 돌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 대한 시스테마틱 리뷰는 그나마 논문을 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은데 단 문제점은 뭐냐면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그런 특성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무작위 대조군 연구로 된 시스테마틱 리뷰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미 모두 다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못할 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두 군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 했다면 나는 그걸 약간 비틀어서 뭐 이런 특성과 저런 특성이 있을 때 어떨까라고 하는 점들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연구를 보면 똑같은 연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각으로 달리 분석을 한다면 그것도 새로운 연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우선은 시도해 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처음 지금 시도를 하는 거라면 그래도 약간 표준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좋고 그러면 그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그 선생 입장에서 물론 이제 교수님 코크란 워크샵 하고 계신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맨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고 좀 해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초보자 입장에서 들었었지만 근데 코크란 워크샵을 못 가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선생님들은 좀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처음으로 시스테마틱 리뷰를 할 때 뭘 좀 보면 좋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한 책들이 있는데 시스테마틱 리뷰의 가장 교과서적인 거는 뭐냐면 코크란 핸드북이에요. 코크란 핸드북. 네, 그게 온라인 버전으로 있으니까 그 온라인 버전이 워낙에 두껍고 그게 영어를 다 그렇게 방법론 영어를 본다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 요즘에 워낙에 번역도 이러니까 그냥 정말로 교과서적인 걸 찾으신다면 코크란 핸드북을 보시는 게 좋고 중요한 건 해봐야 돼요.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랑 같이 콕을 해서 한번 해보고 저희 워크샵은 그 들었던 분이 또 듣는 경우가 꽤 많은데 들었던 분이 한번 해보고 그다음 다음에 들으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명확하게 알겠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시면 결국은 해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시스테마틱 리뷰가 저희가 방법론 워크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스테마틱 리뷰 워크샵이고 하나는 의료용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거 워크샵이 있는데 시스테마틱 리뷰는 그냥 내가 만약에 의사로서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냥 그건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료용 데이터 분석은 분석실에 가야 되고 좀 더 통계들을 복잡하게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좀 분석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통계를 할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 강의 워크숍의 목적 자체가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아예 분석이 안 되니까. 근데 시스테마틱 리뷰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두 번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경험 있는 분과 같이 하면 좋고 그 다음에는 내가 혼자서 연구를 할 때 충분히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검색도 마찬가지예요. 검색도 처음에는 문헌 검색식을 짜주는 사람하고 같이 검색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그런 사람한테 맡겨서 이것 좀 찾아줘 라고 도서관 사사에다 맡기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맡기면 안 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찾아줘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도서관 사사는 명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표준적인 건 내에서 찾아서 주거든요. 근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찾아준 게 뭘 찾았는지 몰라요. 그 검색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서로 의사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이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색도 사실은 검색하는 툴을 자기가 좀 익혀서 내가 검색을 해야지만 나는 이런 건 빼야 되고 이건 넣어야 되고 하는 것들 나의 주제에 맞게 모디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스테마틱 리뷰는 그냥 연구자가 하는 거에 맞고 의료용 데이터 이런 분석들은 통계를 하는 사람 전문적으로 통계를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더 낫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닥터스쿨에서 함께